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크론병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는 달리 소화기관의 전층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전층에 염증이 발생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 이렇게 장이 있으면 대장의 안쪽 표층에만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크론병의 경우에는 염증이 대장이나 소장의 안쪽 표층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의 중간 근육층, 바깥쪽 껍질층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양이나 천공,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염증이 항문 쪽에 발생하면 치루나 치열, 농양이 됩니다. 치루라는 것은 대장 쪽에서 항문 바깥쪽 피부로 샛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샛길이 생기는 거죠. 일반 치루는 수술해서 염증을 긁어내고 나면 상처가 아물면서 그냥 회복합니다. 그런데 크론병의 경우에는 이런 항문 쪽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염증을 긁어내려고 피부를 절개해서 수술을 하겠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런 수술 부위를 꿰매놓고 잘 쉬면 상처가 붙으면서 아물잖아요. 그런데 크론병 환자들의 치료의 경우에는 이 절개한 상처 부위가 아물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론병의 치열 환자도 수술로 상처를 절개했는데 그 상처가 무려 3년 넘게 아물지 않고 있었죠. 이게 말로만 하면 그냥 상처가 아물지 않는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크론병의 경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하죠. 그런데 이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고 있으면 대변 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피부에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부위에 물이 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크론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치루나 치열, 농양은 크론병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크론병 치료에 대한 논문 자료를 좀 살펴봅시다. 전 세계 크론병 환자의 25% 정도에서 치료가 발생합니다. 크론병의 병력이 오래될수록 항문 주위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누적해서 증가하죠. 당연하게도 소장이나 맹장 부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보다 대장 질환이나 특히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가장 심하게 발생합니다. 17% 정도는 치료가 먼저 발병하고 나중에 크론병으로 진단받습니다. 크론병 환자가 항문 주위 질환이 치료된 후에 1년 6개월 사이에 재발될 확률은 무려 44%입니다.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항문 주위에 누공이 있던 크론병 환자 184명 중 51%는 평균 9.4년 만에 치료가 됐습니다. 항문 주위 누공을 양방 치료만 하고 그냥 놔두면 절반 정도는 거의 10년 간다는 얘기죠. 나머지 9%는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지속적인 농양과 농의 배출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40%는 직장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통계가 아주 안 좋죠. 활동성 직장염은 치료의 치유 및 재발률 증가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이다. 즉 활동성 직장염의 호전과 악화에 따라서 치료의 치유나 재발도 연관이 된다는 얘기고요. 복합누공은 단순 누공에 비해서 치유 가능성이 낮고 복합누공이 있을수록 크론병의 관해 가능성도 낮아진다. 단순 누공이라는 것은 치료의 셋길이 하나, 외길이라는 거죠. 복합 누공이라는 것은 이 길이 두 갈래, 세 갈래 등 여러 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치료도 훨씬 어렵고 크론병도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양방에서는 5-ASA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만 중단했을 경우 재발하거나 악화됩니다. 항생제 사용도 하는데 항생제 사용은 누공의 농의 형성을 줄이기는 하는데 누공을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겠죠. 치료 쪽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생제 사용이 농의 형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치료에 회복을 도와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것처럼 크론병 환자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크론병의 설사와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인 인플릭시막, 레미케이드를 사용한 환자의 55%가 완전한 누공의 치유가 있었다. 이건 상당히 높은 호전율인데요. 그러나 관해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았다. 레미케이드도 장기 사용하면
결국 우리 몸에서 항체를 형성해서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세톤주를 끼워 넣는 방법을 씁니다. 치료가 있는 길을 따라서 고무링을 끼워 넣는 거죠. 이것은 사실 치료는 아니고 치료의 길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농이 계속 배출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안에서 농이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바깥쪽만 막혀버리면 안에 농이 계속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세톤주를 끼워 넣는 거죠. 하지만 이건 치료는 아니고 그냥 농이 잘 나오도록 해놓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치루 누공을 절개합니다.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경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개한 부위가 아물지 않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크론병 치료에서 수술의 문제점으로는 재발률이 높고요.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는 경우 대변이 새는 변실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거나 수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진료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5년 전까지는 저도 치료를 못했습니다. 치루가 있는 크론병 환자가 오면 내과적인 문제는 제가 치료하고 치루가 남으면 환자에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과적인 문제가 없으면 크론병 환자라도 치료 수술 후에 상처가 잘 아물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 수술 후에 아무리 잘 아물어도 치료 수술하고 나면 적어도 몇 달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의계에서 좋은 약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약침이라는 거는 한약재를 정제해서 주사제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화학물질은 전혀 없고 천연물인 한약 성분만 있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크론병 치료 환자들에게 한약으로 내과적인 문제들을 치료하고 치루나 치열, 농양에는 약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처음에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 좀 좋아지면 일주일에 1번 정도 치료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면 치료에 살이 차오르면서 막히게 됩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비위 약하신 분들은 그만 보세요. 하나, 둘, 셋. 2021년에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처음에 항문에 농양이 생겨서 배농수를 했는데 농양과 치료가 지속되다가 2025년 초에 다시 악화되어서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셨어요. 치료와 농양이 있는 환자입니다. 항문에서 11시 방향에 여기 배농수를 하느라고 상처가 생겨 있죠. 살을 뜯어낸 것 같은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에서 12시 방향에 누공이 있어서 이렇게 속살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 아래에 있는 폭 파인 것처럼 보이는 자국은 옛날에 농양 수술을 한 뒤에 섬유화되어서 안쪽으로 함몰된 상처 부위입니다. 2021년에 농양 수술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재발하고 있고 상처가 낫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약침 시술을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사진입니다. 벌써 12시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11시 방향의 상처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물고 있죠. 2달 치료하고 나니까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 보이죠. 4달이 지나고 나니까 바깥쪽의 누공 부위는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사실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안쪽에는 염증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치료를 계속 하는 중입니다. 처음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게 한눈에 보이죠. 한약을 쓰면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동시에 약침 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의학에는 배농, 소종, 생기라고 해서 농을 배출시키고 종기를 삭히면서 새살을 자라나게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치루를 치료하는 것이죠. 오늘은 크론병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학술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크론병의 치루, 치열, 농양으로 낫지 않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